수업 내용은 첫 번째 예제부터 불러올 겁니다. 오픈에 컨트롤 O 눌러서 파일에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지요. 자, 우리 예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여기까지 봤었을 거예요. 요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개를 합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오고 싶은 바로 뭐냐면 3번의 돌 앨범 1번의 아이와 4번의 돌 앨범 이미지 아이 두 개만을 가져오세요. 요거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렇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이미지는 두 개입니다. 지금 혀를 내밀고 있는 이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일 수도 있지만 남자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자아이일까요? 노란색인데 남자아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같은 아이죠. 요 아이 여자아이인가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두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한 가지로 합성을 넣어 주어라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나 보일 테니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현재 이 아이에 있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다가 이 아이의 얼굴을 따서 가지고 놔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이것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얘가 기본 작업창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아이의 얼굴을 동그랗게 따서 가지고 와 볼게요. 왼쪽에 있던 마큐, 원형 마큐를 이용해 주어서 나 이만큼 정원입니다. 아, 쉬프트겠군요. 정원이에요. 한 다음에 아이의 얼굴을 잘 땄어요. 그런 다음에 이 깜빡이는 부분만큼 요 레이어에서 깜빡이는 부분만큼을 복사해 내겠죠. 복사합니다. 레이어를 생성 복사 뭡니까? 컨트롤 C가 컨트롤 J일까요? J, 컨트롤 J입니다. 잘 보시면 이 아이의 얼굴만 지금 복사된 모습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동할 계획이랍니다.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쿵 눌러 주어서 얘를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의 이미지, 바로 이 들판 평야 모양과 그리고 자유 여신상과 물결에 있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기본 베이스의 이미지는 이 평야입니다. 자, 이 평야 이미지를 갖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림과 이미지 작업할 땐 좀 더 커다란 창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창을 좀 늘리겠습니다. 웬만큼의 눈에 인식할 정도로서 저는 크기를 좀 크게 볼 것이고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물결을 넣을 거예요. 자, 이 물결을 잘 보시면요. 물결이 굉장히 입자가 커요. 얘 보시면 좀 작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동 툴을 이용해 주어서 물결의 이미지 가지고 옵니다. 슝. 너무 크지 않나요? 작게 합시다. 컨트롤 T 눌러서 작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배경은 굉장히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바꿨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한 절반 정도 사이에 줄일 겁니다. 이렇게 해요. 자, 뭘로 줄일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쿵 눌러주고요. 적절한 위치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복사합시다. 현재 제가 만들었던 이 레이어는 요 녀석인데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 이용된 키는 뭐죠? 컨트롤 J. 아니면 어떻게 해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기. 그런데 똑바로 끌어 복사하고 싶답니다. 그럼 뭘까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끌기 하시면은 똑바로 움직이지 않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복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T로 적절히 크기로 만들어 놓으시고 Alt로 복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어때요? 선이가 있네? 티가 혼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살짝 돌리면 될까요? 어떻게 돌릴까요? 컨트롤 T 한번 눌려볼게요.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일러 때에 회전 복사 툴, 대칭 복사 툴 배웠지요. 그럼 대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뿅 누르면 두 가지의 메뉴가 보입니다. 플립 허리전털과 플립 버티컬이 보입니다. 버티컬 기억하십니까? 세로일까요? 가로일까요? 여러분들 베란다에 있는 커튼 세로일까요? 가로일까요? 버티컬? 세로죠. 버티컬은 가로입니다. 즉 버티컬을 누르시면요 세로 중심으로 얘가 1로 복사한다예요. 만약에 허리전털 누르시면요 가로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복사한다 이 말 뜻인 겁니다. 그럼 저희 뭘까요? 좌우 대칭할 것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에 누구죠?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합니다. 플립 버티컬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플립 버티컬을 이용하시면 좌우 대칭으로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반대됐죠? 다시 정정할게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에 주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자꾸 저희가 일러랑 헷갈리죠. 버티컬은 뭡니까? 그냥 상하. 그 다음에 허리전털 볼까요? 그냥 좌우. 저도 헷갈렸네요. 저희는 좌우로 할 것이가 뭐죠? 허리전털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이미지는 한 가지의 이미지로 운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이 한 개로 합칠 계획이에요. 그럼 지금 저를 따라 하시면 설명도 못 듣고 완성도 안 되고 일석이조의 그죠? 그러니까 보기만 하세요. 같이 할 거니까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한 개로 합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레이어 클릭, 또 하나의 레이어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요. 이때에 단축키 컨트롤 알파벳 E 누르시거나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요 뭐 하느냐? 머지 레이어를 머지 합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E 누르니까 두 개의 레이어가 한 개로 합친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시 합쳤던 이 레이어가 또 아래에 한 번 더 복사했으면 좋겠답니다. 라고 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 끌어놓기. 한 대 삐뚤삐뚤 씻습니다.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Shift 놔주시고요. 연결이 안 돼. 지금 복사했던 이 그림을 상하 대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T 에서의 마우스 우클릭에서의 상하 반전 뭡니까? 버티컬 눌러주어서 상하를 대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고요. 어차피 이 두 가지도 무엇일까요? 하나의 이미지로 이용될 계획이니 눌러주시고요. 하나의 레이어를 Shift 키 이용하신 다음 눌러주어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 선택하신 다음에 알파벳 E, 컨트롤 E 누르면 한 개의 레이어로 합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위에다가 자유의 신상 넣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입니다. 자유의 신상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신상은 슝 날라와 가져올 겁니다. 이건 잠시 뒤에 할게요. 자, 얘까지에 대한 사항을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런 허허벌판 평야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물결 이미지를 가지고 옮겨 오세요. 이렇게요. 너무 커요. 컨트롤 T 이용해 주어서 적절한 절반 정도 사이즈 바꿔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요선에 걸리게끔 위치합니다. 지평선에 걸리게끔 위치해 보세요. 완성되었으면 엔터입니다. 됐으면 또 한 개의 여러분들 물결 모양을 복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끌기인데 옆으로 똑바로 복사할 겁니다. 무슨 키 동반하시라고요? Shift 에서 딱 놓으시고요. 세트가 안 맞죠? 요 두 번째 있는 이미지를 좌우 대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선택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준다면 좌우 대칭은 어디 있나요? 플립 허리전털. 이용해서 좌우 대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요. 그 다음에 엔터로 컨트롤 T를 완료해 보시고요. 얘까지 완성됐으면 오른쪽에 레이어 창 보세요. 레이어 패널 뭡니까?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그쵸? 이 두 개의 이미지는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개를 합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것 클릭, 두 번째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입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지겠죠? 이때 모르겠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합친다, 병합한다의 머지 레이어를 이용하시든지 단축키 배우세요. 컨트롤 알파벳 E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E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 한 줄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또 아래쪽에 복사할 계획입니다.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Alt인데 선택된 레이어가 이것인 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끌어놓기. 단, 이 끌어놓기의 복사는 언제 툴일 때만 가능할까요? 이동 툴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 툴일 때만이에요. 자, 두 번째 복사했던 이 이미지도 보니까 어때요? 아, 어울리지 않아. 위아래 뒤집어져야 할 것 같답니다. 뭐죠? 컨트롤 T 눌러준 상태에서 위아래 상하 대칭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에서의 플립 버티컬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상하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완료했으면 엔터. 그리고 4개의 합성된 이미지를 2개 합성된 이미지를 또 1개로 합치기 해버리겠습니다. 2개의 레이어를 Shift 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E. 그래서 1개의 이미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손 떼세요. 제가 하는 작업을 여태까지 한 작업들을 똑같이 응용해 볼 거예요. 혼자 해보시게 할 겁니다. 여태껏 저번 시간과 지금 해봤던 모든 사항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볼 테니까요. 절대로 저를 따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혼자 수행하실 거니까, 시간 드릴 거니까요. 저를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먼저 1번.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이 대상체를 우리의 캔버스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겠죠. 여신상에 있는 것만 따야 합니다. 우린 그 따는 것을 뭐라 하냐? 눕기라고 얘기를 해요. 눕기 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보세요. 이때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만 영역을 정해줘서 가져와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방법을 쓸 것입니다. 첫 번째 N은요, 자, 왼쪽에 빠른 선택 영역이겠죠. 퀵 셀렉션을 이용해 주어서 적절한 풀 사이즈를 만들어 있죠. 몸통보다 크면 안 돼요. 조금 작은 듯 잡아서 쓱 문대요. 비슷한 데까지 문대줘야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작게 할 거예요. 작게 해서 안 된 것들도 추가해 줘야겠죠. 안 된 것들을 추가해 줘야겠죠. 또 안 된 것도 있으면 추가합니다. 아, 8 안 됐군요. 8 나와라. 8 했어요. 했지만 얘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먼저 보시면 뭐냐, 이 뿔입니다. 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뿔은 직선의 형태인 걸 보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얘를 빼겠습니다. 자유형 라조를 이용해서 넣고 빼는 사항들을 뺍니다를 기본 놓고 난 다음에 우리 뜬 거죠. 자, 얘 추가할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 이만큼 추가. 뺄 건 빼. 여기 안쪽에는 빼줘야겠죠? 그냥 뺍니다. 얘는요. 뺐어요. 지금요. 뺐어요. 보이시죠?
얘는 추가할 겁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얘도 추가할 거예요. 추가할 때는 Shift예요. 추가합니다. 웬만큼 됐어요. 자, 이제 뿔 모양 봅니다. 뿔 모양을 잘 보니까 직선 구조인 걸 보아하니 여러분들 일반 라조보다는 편한 게 뭘까요? 폴리고널 라조의 직선 라조도 편하겠죠. 그래서 폴리고널 라조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Shift 키 누르면 뭘까요? Shift는요, 추가. 그냥 하시면 제거예요. 추가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뿔 모양을 정확하게. 다시 클릭, 한 번 더 클릭, 이런 식으로요. 해서 여신상을 컨트롤 J로 발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동 툴을 가지고서 끌고 올 거예요. 이동 툴로 끌고 옵니다. 됐죠? 자, 눕기를 따서 가져온 것은 끝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컨트롤 T로 살짝 크기를 변경할 거고요. 우리가 만들 게 바로 뭐냐면 얘가 물속에 잠겼다 인 거를 보이게 할 거예요. 근데 아래 끝선 좀 보세요. 너무 선명하죠? 너무 티가 확 납니다. 뭘로 지워주어라 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레이어 마스크. 잘 기억하세요. 자, 요 여신상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하나 만듭니다. 여기 있어요. 자, 네모의 동그라미입니다. 얘를 콩 눌러 주어서 마스킹이 보이고요. 요 자리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흰색을 칠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아래 끝쪽을 조금 좀 서서히 안 보이게 합니다. 하면 왼쪽에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툴에서 먼저 안 보이게 합니다. 어떤 색 가져오면 될까요? 검정색을 가져와야겠죠? 이렇게요. 브러쉬 툴의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툴 크기를 지정할 겁니다. 툴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하세요. 닫는 대괄호, 작게 하세요. 여는 대괄호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검정색을 완벽히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슬슬 지워봐야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슬슬. 그래서 마치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처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이 레이어 마스크 끝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신상 하나를 복사할 거예요. 뭘로요? 이동 툴로요. 복사합니다. 무슨 키? Alt로 쿡. 복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거냐?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상하 반전시킵니다. 상하 반전 뭐죠? 마우스 오른쪽 플립 호리존털, 플립 버티컬. 상하 반전을 시킨 다음에 됐죠? 조금 압축 줄일 거예요. 아래에다 놓고요. 웬만하면 맞춘 다음에 얘가 어때요? 잘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물 속에 있는 그림자 아니겠어요? 그쵸? 그림자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그림자로 이용될 레이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오퍼시티 말 뜻이 뭐라 했죠? 투명도를 한 50%까지만 내려보자 합니다. 좀 더 해볼까요? 4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비치는 모양처럼. 더 이쁘게 하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이 그림자로 이용될 녀석을 컨트롤 T 만들었죠? 컨트롤 T 한 다음에 좀 더 손 보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뒤틀기. 왜? 가까운 데는 크게 보이고 멀리는 작게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안 돼도 좋아요. 되게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는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요 위에 두 가지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요 그림을 따라 오셔야 돼요. 따왔던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 줘서 안 보일 부분들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넣어 주셔서 복사 녀석은 그림자로 이용될 계획이고요. 이 그림자를 상하 반전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오퍼시티를 이용해 주어서 불투명도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할 텐데 제가 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략적인 거 한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이 포토샵에서는요, 필터라고 하는 기능들이 좀 많이 쓰일 것입니다. 필터는 뭐냐면 원본에 있는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카메라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렌즈에다가 빨간색 필터를 딱 껴버리면은 불난 것처럼 빨갛게 보이겠죠. 그런 이제 현상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어디냐 하면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리플이니까 리플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왔던 디스톨트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필터 상단 메뉴 중에서의 디스톨트는 말뜻이 파괴하다, 부셔버리다는 뜻이죠. 원래 형태의 이미지를 굉장히 뒤틀어버린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물결치는 모양으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리플이에요. 위에 네 번째 리플이라고 하는 필터를 선택해 보시면 필터의 디스톨트의 리플, 요 그림 보세요. 어때요? 이미 쭈글쭈글 나온 거 보이시죠? 미리 보기 좀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쭈글거림에 대한 정도를 바꿔주는 것이 하단의 어마운트라고 하는 바입니다. 얘를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시면은 쭈글거린 형태의 양을 변경할 수 있죠. 살짝 쭈글거리게 만들어서 OK를 딱 넣어주면 이미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결과물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현재 기본적인 툴에 어떻게 언제 쓰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배웠나요? 현재 보시는 이 바다 이미지 형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얹어주기 위해서 복사할 때 쓴 단축키 Alt로 복사해 봤고요. 그림 크기를 변경합니다. 컨트롤 T에서 좌우 상하 여러분들 반전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한 개로 합칠 때 이용되었던 컨트롤 알파벳 E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을 통해 주어서 레이어 마스크로 끝단에 있는 부분들을 서서히 지운다, 내지는 다시 살릴 수 있다. 검정색을 칠하면 지워지고 흰색을 칠하면 보인다 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오토파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를 이용해 주어서 현재 선택됐던 이미지의 투명도를 결정할 수 있었어. 이거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의 예제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수행해 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 종료해 버리고요. 새로운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시고요. 자, 남자 얼굴 보이시나요? 남자 얼굴의 이미지 1번과 2번의 두 가지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남자 얼굴의 이미지 두 개를 불러올게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 배우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 리처드 기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누구죠? 활 쏘는 요정?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 쏘는 요정이잖아요. 요정족인데 활 쏘는 레골라스라고 하죠. 아마 이 사람 이름이 올랜도 볼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포스터 한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각자밖에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봅니다. 각자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을 한 장의 포스터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 그런데 두 개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이 이미지가 이것이겠고요, 이 이미지가 이것이었을 텐데 두 개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이용됐습니다. 그 레이어 마스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흔적이 보이죠. 마스킹이라는 것이 올라갔는데 왼쪽은 흰색이니까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은 검정인 거 보니까 내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합성했을까요? 제가 먼저 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여러분들 우리 캔버스는요, 올랜드 볼룸의 캔버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올랜드 볼룸 이미지 왼쪽에 리처드 기어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먼저 가져올게요. 이동 툴 이용해 주어서 리처드 기어를 가져와 볼게요. 슝 가져왔어요. 배치해 봤습니다. 한데 너무 보기 안 좋은 게 뭘까요? 이 끝선이 보여.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위에 있는 레이어는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보다 위에 있겠다 보니까 덮어쓰기 한 거란 말이에요. 아래가 안 보여요. 한데 이때에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마스킹을 올려주고요. 하얀색 마스킹 보이죠? 이 자리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 그림이 안 보여. 리처드가 안 보입니다. 흰색을 칠하면 보입니다예요. 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이용됐겠죠? 브러쉬 툴이 이용됐겠죠?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검정색을, 보이게 하려면 흰색을 줄 건데, 잘 보세요. 검정색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쉬 툴이 요만해요. 좀 작죠? 지워볼게요. 안 보이긴 해요. 한데 브러쉬 툴이 작다 보니까 경계선이 보여요. 합성티가 확 나.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하자입니까? 좀 바꾸자입니다. 어떻게? 브러쉬 툴을 좀 크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잘 보세요. 브러쉬 툴이 지금 컸어. 이만합니다. 이만하면 이 중심 부위는 완벽한 검정색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떤 색일까요? 흰색이에요. 왜? 우리 브러쉬 성질은 뭘까요? 겉주변이 뽀얗게 되어 있는 성질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골랐다면 안쪽이나 끝쪽이나 똑같이 검정색이 들어오겠지만, 우리의 브러쉬는요, 지금 소프트이라고 하는 지금 뽀얀색입니다. 하다보니 정확히 중앙은 완전 검정이지만 겉으로 가면 갈수록 뭘까요? 검정이 아니라 흰색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이즈 보세요. 저희의 툴색이 이만하면요, 이게 지금 검정입니다. 이 중간이요. 얘는 완벽히 검정으로 지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뭡니까? 희끗희끗 남아있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요. 좀 더 해볼까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 툴 사이즈를 얼마로 검정색을 칠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의 말 뜻인 겁니다. 지금은 너무 컸던 것 같고요. 적당하게 크게 만들어 주어서 칠하시면 좋은 합성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랜드 볼룸 이미지를 크게 활성해 놓으시고요. 리처드 기어 아저씨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이에다가 점점점의 자연스 합성을 위해서는요, 지금 복사해 줬던 리처드 기어의 이 레이어에다가 마스킹을 적용할 거예요. 어떤 마스킹?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단부에서의 네모의 동그라미 형태의 이 단추이겠죠? 이 단추를 콩 눌러서 마스킹을 얹어 주고요. 얹은 상태의 이 마스킹에다가 왼쪽에 브러쉬 툴을 전경색, 검정색을 만드시고요. 확인할 사항은요, 브러쉬 툴이 소프트이라고 하는 좀 뽀얗게 되어 있는 성질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툴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큼지막하게 만드신 다음에, 대신에 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의 캔버스 사이즈는 좀 축소해 놓으시면 좋겠죠. 캔버스는 축소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야 칠하기가 쉬워요. 이렇게요. 캔버스 사이즈가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은 페인트 브러쉬로 칠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합성 기술의 가장 큰 두 개. 지금 봤던 레이어 마스크, 아까 우리 아이 돌 사진 찍었던 것처럼 뭘까요? 어느 공간 안쪽만 보이게 할래요. 클리핑 마스크 제일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됐으면 미련 없이 종료하세요. 우리는 미련이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새로운 예제, 합성 예제의 마지막을 보여드릴게요. 자, 불러오실 예제는요. 자, 지하철 2번, 10번의 산책, 10번의 케이크 세 가지 이미지만 불러오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때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붙어 있는 연속될 때에는 Shift, 떨어져 있는 거 할 때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미지 세 가지입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산책로 하나, 지하철 하나, 세 가지를 불러가지고 와서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이런 거 할 겁니다. 아마 다 완성이 안 돼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들어가느냐, 포토 다이어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사진으로 오늘 내가 한 일을 다이어리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 삼각형 만들어 보고요. 글자 입력 넣어 볼 거고요. 날씨 보일 겁니다. 날씨 아이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도구 탭에서의 커스텀 쉐입을 불러올 거니까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미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미지 하나 있어야겠죠. 이 세 개의 이미지는 위치와 크기가 각기 달라야 좋을까요? 지금은 같아야 좋을까요? 같겠죠. 그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에이, 이게 웬걸? 여기에 있었던 점은 산책로 이미지에서의 요 이미지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이만큼 발췌해 갖고 왔어요. 발췌해 갖고 왔는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발췌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또 발췌합니다. 여러 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 도형으로 직사각형 한 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을 복사, 또 사각형을 복사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이 나왔겠죠? 그 네모칸 하나에다가 이미지를 쏙쏙쏙 넣어주는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 기능을 쓰면 입력된 이미지의 크기도 내 마음대로, 위치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매번 바뀔 때마다 원본 이미지를 또 따서 가지고 오고 따서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위주로 만들어줄 계획이라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제가 끊어가면서 먼저 시험 볼 테니까요. 제가 했던 작업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얘는 같이 합시다.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U에 N 가져오시고요. 준비됐으면 가로가 230, 세로가 180mm예요. 가로가 230, 세로가 180mm. 다음 리졸루션은요 150.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72로 할게요. 지금 연습이니까 72. 컬러 모드는 RGB 바꿔주세요. 지금은 출력할 목적이 아니니까요. 자, 가로가 230, 세로가 180mm입니다. 해상도 72에 RGB로 해주시고서 OK를 뿅. 자, 이제 손 놓고 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삼각형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삼각형의 영역이 있으면 될 텐데 이미 만들어진 도형 툴에는 삼각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게요. 뭐 저는 이랬을 겁니다. 라조 중에서 직선 라조에 폴리곤 라조 쓸 거예요. 해서 새로운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 빈 레이어에다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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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 깜빡이는 부분만큼 어느 레이어에다가 이 레이어에다가 어떤 색을 넣을 겁니까? 굉장히 남성다운 색, 연분홍색을 넣겠습니다. 남자죠? 자, 여러분들 전경색 채우기 할 때 단축키 뭐라 했죠? Alt, Delete. 다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Alt, Delete입니다. 자, 이 깜빡이는 영역을 해제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키일까요? 컨트롤 D.
됐죠? 그런 다음에 글자 입력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보여주면 줄게요. 왼쪽에 타입 툴, 우리 일러 때와 똑같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난 다음에 보면 가로쓰기 합니까? 허리전털 타입. 세로쓰기 합니까? 버티컬 타입. 우리는 가로쓰기 할 겁니다. 가로쓰기를 선택해 주어서 쿡 누른 다음에 포토, 아니죠, 포토 다이어리입니다. 한 다음에 완료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동 툴을 누르시면 입력이 완료가 되어지고 있어. 따라하지 마세요. 이 글자를 제어하고 싶었다. 우리가 빼먹은 게 있었죠. 여기에 A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야 돼요. 바로 캐릭터라는 패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상단 윈도우에 가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창을 볼 수 있었죠.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나는 이 글씨체에 뭔 채로 할까요? 그냥 이런 채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배달 민족체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나는 크기는 이만큼으로 할래요. 좋아요. 이 분홍이 올라가 보세요.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색상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색상을 이용해 주어서 쿡 흰색을 불러올 거고요. 살짝 올려보니 나오죠. 너무 컸네요. 좀만 줄일게요. 이걸로 끝. 됐습니까? 지금 쉬는 시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수행해 보실게요.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 얘기해 줘야겠다. 이거 지금 있는 우리 그 가림막 불편하시죠? 자꾸 눕기도 하고 나는 싫은데 자꾸 다가 길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늘 그 저희 올렸어요. 교수 올렸으니까 이번 주 내에 바뀔 것 같습니다. 아크릴판을 바꿨어요. 아크릴판. 지금 입력은 넣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었죠? 알려드릴게요. 안 보이는 이유는 좋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 녀석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보면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색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크게 어려운 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릭 마스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항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저기 쉐입이라는 도구 중에서의 커스텀 쉐입이라고 해서 포토샵이 미리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새 모양, 나무 모양 뭐 굉장히 많거든요. 디자이너들은 활용하시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잠시 10분만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혹시 안 되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림을 너무 어렵게 기획을 잡았을 때 아, 이거 힘들겠구나 라고 수정을 해가지고 혹시 패닉 때문에 없었어요? 사실은 없애주는 거니까 패닉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은 없애줘요. 여기까지 테두리를 주어서 해도 대신에 하나 있는 여기에 여기가 그리고
자, 좀 쉬었으니까 다시 또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서 갈 테니까요. 끊어져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방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 바로 뭐냐면 클리핑 마스크를 써주어서 가장 큰 이미지의 세 가지 형태를 배열할 것인데,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게 바로 뭐냐면요. 자, 왼쪽에 여러분들 쉐입이라는 도구 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사각형 툴을 제가 이용해 볼 거예요. 사각형 툴을 골라가지고 와서 하나의 네모를 만들어 줍니다. 한데 이 네모가 정확히 3등분 될지 안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네모를 만들었는데 여기 색상이 들어있지 않다, 흰색이어서 변별력이 없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쉐입 툴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상단의 쪽 구에 보시면은 필이라는 것이 있고요, 스트로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트로크는 쓸 이유가 없어요. 외곽선은 없다라고 하는 빨간색 사선 형태를 누르시면 없고요. 두 번째, P를 눌러주어서 원하시는 색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괜찮습니다. 가져오신 이후에 이동 툴을 이용해 주어서 현재 만들었던 여기의 도형을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끌기. 하지만 똑바로 복사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키를 동반하시라고요? Shift입니다. 간격 이만큼 둘 거래요. 그 다음번에 또 하나의 간격을 두어서 끌 거랍니다. 간격은 비슷하나 넘어갔잖아요. 간격 맞추기 어렵네 라고 해서 다시 이 녀석을 다시 작게 줄인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레이어 3개잖아요. 이 3개의 레이어를 하나 첫 번째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지막 클릭하시면은 연속되어져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이루어져요. 이때 3개를 잡아서 동시에 컨트롤 T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여준다면 동일하게 같이 주는 거죠. 맞추기 쉽죠? 이렇게 하면요. 그쵸? 이 작업을 이미 이 그림에서 이 이미지가 따가지고 온 다음에 가지고 와 보세요. 원래 가로와 세로별이 이랬는데 임의대로 왼쪽을 줄였으니까 얘가 압축됐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 바로 레티오의 위반이 오는 겁니다. 레티오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레티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다 만들었다면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출근길에서의 이미지 가져올게요. 하나.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요 녀석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눈을 잠깐만 감았다 떴다 해보겠습니다. 감겼다가 요 이미지가 여기 레이어 중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아, 요 레이어가 첫 번째구나, 얘가 두 번째구나, 얘가 세 번째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출근하고 있는 이미지는 첫 번째에 나왔었던 요 네모칸 상자 바로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이미지를 전체 다 볼 게 아니에요. 다 볼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는 요 네모 상자 안에서만 보겠다. 요 사이에다가 무슨 버튼 누른 상태에서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요 모양 나왔었을 때 끌기일까요? 클릭일까요? 클릭입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요. 자, 모양 나오죠? 나오죠? 클릭, 빡.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했던 네모칸 공간까지만 보고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점심 산책했답니다. 산책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슝. 이 이미지는 두 번째 이미지 위에 있으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위에서 안쪽에 쏙 집어넣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Alt 키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컨트롤 T 눌러주어서 사이즈를 적절히 만듭니다. 안에 보일 만큼이죠. 엔터. 들어왔죠. 위치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크기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일이었답니다.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의 이미지가 필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가져온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어디다가요? 마지막 세 번째 도형 위에 올려놓으시고 Alt 버튼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시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하시고요. 이쯤 놓을 거야. 엔터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이 가능할 수 있는 클리핑 마스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만에 하나 이 안쪽에서의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하시면은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한데 난 이 틀 자체를 바꾸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은 그 틀이죠. 그 틀에 대한 사항을 선택해 주어서 컨트롤 T로 크기 변경하시던지 아니면은 위치 변경하시던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리핑 마스크의 전체 6개의 개체예요. 틀 네모칸 박스의 3개와 이미지 3개를 배치해 보세요. 먼저 네모칸 사각형으로 틀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쉽게 되죠. 쓰시면 써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저는 그 기능을 써지 않아서 저도 놀라지만 만약에 얘를 하시면 여기에는 있어요. 그러시면 간격을 맞추겠느냐 이쪽으로 이동이 맞습니다. 사실 크기를 맞춘다, 위치 맞춘다. 써도 되겠지만 쓰지 않는 것이 이내와 세 가지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이 뜻은 안 보이게 두번째로 어떻게 하니까 이유는 다 검정이니까 안 보여요. 이유는 검정이 아니라 회색의 분자적으로 흰색이 돼서 합성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위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에 소프트 형태의 브러쉬를 이용해주시고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해서 이 전체 캔버스가 흡사한 형태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브러쉬의 중심은 검정이지만 점점 회색이 흰색이 되면서 그 원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만 칠해 주어도 우리는 문화금의 공장에서 흰색이 되는 두 가지 원리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컨트롤 포스트죠. 컨트롤 Z 이렇게 같은 기능을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여기서 쉬워요. 자, 잘 넣어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좋겠군요. 자, 이제 여기다가 간단합니다만 소개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 아래에 글자들이 세 군데에 들어올 텐데 그 세 군데 글자가 동일한 형태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주어서 왼쪽입니다. 우리의 왼쪽에서의 볼 수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타입을 찍었는데 여기가 08땡땡30 한 다음에 AM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을 써볼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타입 레이어 한 개를 만들었는데 보이지가 않죠? 그쵸? 안 보였는데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요 타입 레이어에 글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요 삼각형 안에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에러가 아니에요. 제가 레이어 선택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럴 때 있다면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요 레이어를 빼내세요. 일반적인 것으로 빼내 주시고 다시 원위치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절히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은 12시 30분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12땡땡30 PM. 그 다음 뭘까요? 8시 반이랍니다. 그러면 뭘까요? 20시 30분 나오잖아요. 같은 형태의 글씨면 매번 타입 툴을 눌러서 입력 바꿔 이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폭사.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 글자 레이어가 여기 있었네요. 이 레이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선 왼쪽에 이동 툴인 것을 확인하시고선 Alt 키를 이용해 주셔서 하나 복사. 똑바로 복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Shift. 다음 눌러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거구나. 세 번째가 이것이구나. 이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수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정할 때 제일 쉬운 게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타입 툴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녀석을 쿡 찍어도 됩니다. 깜빡깜빡 보이시죠?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 해당된 레이어 보이시잖아요. 그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빠박 나오죠. 더블 클릭을 빠박 나오죠. 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글자체 크기 색상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사 기능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서요. 입력해 보세요.
글자 복사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하나 넣어주시고 복사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쵸? 뭐 수백 개의 레이어를 보시기도 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레이어 정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정리한 법을 소개하는 것은 실무 때 이용하신 정보,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굳이 숫자는 안 바꾸겠습니다. 바꿀게요. 그래도 깔끔하게 바꿔야겠죠. 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어요. 세 가지의 텍스트입니다. 이제 이 포토 다이어리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뭐냐면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림 이미지를 불러오시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거 보세요. 이제 제 거 보세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툴 중에서의 쉐입 툴, 도형 툴이 있었어요. 도형 툴 중에서 이제 알만합니다. 아, 사각형 도형이구나, 둥근 네모이구나, 원형이구나, 다각형 선이구나,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항은 일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항은 처음 봤어요. 꾸불꾸불 되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커스텀 쉐입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클릭을 뿅 눌러서 선택해 보시면요, 이게 추가된 모습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 컨트롤 창, 옵션 창에 보시면요, 달 모양은 아니어도 쉐입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 여기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달이 아닐 수 있어요. 걔를 쿡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도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나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마 처음에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포토샵에 CS6를 깔았습니다. 아니면 CC를 깔았습니다예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 커스텀 쉐입의 쉐입을 눌러봤는데 여기에 8개밖에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조그맣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처음 깔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에 이 커스텀 쉐입에 있는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기본만 제공하는 10개가 채 안 되어진 내용만 제공합니다. 이때 이렇게 전체의 내용들을 보고자 하실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설정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설정. 얘를 쿵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 중간쯤 보시면 우리 이 커스텀 쉐입의 종류들의 그룹군이 나와요. 애니멀, 동물 모양들입니까? allow, 화살표 모양들입니까? 아티스틱 텍스처입니까? 질감들 보기 방식 등등등 나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난 전부 다 몰란다. all 눌러보세요. all 누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걸로 할까요? 캔슬, 취소할까요? append, 있는 거에 추가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만큼의 개수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append를 쿡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개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많은 개수가 보이지만 지금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이 그림의 이미지가 조그맣게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조그마면 그림 보기 힘들어요.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바꿔주고 싶을 때는 설정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어서 상단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스몰 썸네일과 라지 썸네일 있었을 거예요. 그때 라지 썸네일을 체크해 보시면 저처럼 커다랗게 그림을 인식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모습이 크게 여러 개 보이게 하지만 창이 이렇게 작게 보이시는 분일걸요, 아마요? 그러면 여러 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 아래에 크기 조절 있을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늘려놓으세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여러 개 정도를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구름 모양이 있을 겁니다. 구름 모양 있나요? 찾아보세요.
처음 보다 보니까 어디에 보이는지 잘 모르시겠죠? 잘 찾아오시면 분명히 있어요. 구름 모양 있습니까? 네, 구름 모양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와서 더블 클릭을 빠박 한 다음에 이 구름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십자 형태의 포인터가 보일 거예요. 이때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냥 그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적당한 크기의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이때 여러분들 외곽선이 보이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일명 패스라고 해서요, 이 도형 툴이 이 도형 레이어가 선택됐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실제 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사라질 거예요. 됐나요? 됐으면 이 상태에서의 색상을 뿅 눌러서 등록해 볼게요. 저는 색상을 이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회색으로 넣었어요. 회색. 오케이.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경색을 넣었죠? 아닙니다. 도형을 만들 때에는 면 색깔이 필. 상단 위로 올라가서 필 선택하세요. 필을 이용해서 회색을 넣어줄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한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도형 툴 중에서의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원도형에 이용해 주어서 슉 만드시고요. 회색이 나오죠? 제가 거꾸로 했네요. 구름 모양은 흰색으로 해주세요. 구름 모양은 흰색, 회색은 동그라미는 회색입니다. 구름 모양은 흰색입니다. 구름 모양은 흰색, 동그라미 흰색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름 모양의 흰색을 동그라미 위에 얹어 주시는데요, 보이지가 않죠? 저는 지금 앞뒤 순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어 순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구름 모양의 아이콘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두 개의 도형 이미지를 겹친 다음에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도형 정렬을 보여줄 거예요.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두 개의 도형이 좀 보이시죠? 두 개의 도형이요. 자,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도형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였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세요. 레이어로요. 그런 다음에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정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일러 때요. 얘는 왼쪽 위아래 가운데, 얘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네요. 눌러서 정확히 가운데로 위치하면 되죠. 만들었습니까? 됐으면 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번째. 네네. 너무 빠른가요? 그림을 가지고 있고 크기만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보시면 커스텀 중이죠. 그럼 이 모양은 이 두 가지
괜찮나요 이제요? 자, 두 번째는요. 우선 모양의 아이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동그라미 회색 배경은 갖다가 복사해서 쓰시고 우선 모양의 커스텀 쉐입을 불러오시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동그라미 형태를 갖다 쓸 거니까 이동 툴에 의해 주어서 Alt로 복사할 거예요. 얘는 다른 데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레이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 위에다가는 커스텀 쉐입 중에서의 우선 모양을 불러올 거예요. 우선 모양이 보이시죠? 요겁니다. 우선 모양을 불러갖고 와서 적절한 사이즈 만들고 얘는 또 흰색으로 만들고요.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해 모양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색상이나 크기 모양을 이용하셔야 되죠. 뒤에 보여주시면 여기에 글자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찍자마자 뒤에 보여줘. 이럴 때 이용하시는 프로퍼티스는 수준하는 거죠. 필요할 때 이용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요청한 게 거의 안 나왔어요. 줄이시면 되죠. 그리고 캐릭터나 패러그래프이 계속 나와 있는 게 좋으실 거고 이용하셔도 좋고. 이걸 또한 남자는 당신의 꿀 도와준다. 얘기를 해줘요. 레이어가 길게 그리고 또 스몰 썸네일을 보면 이게 그림이 인식이 안 되죠.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해서 미디엄 썸네일을 주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은 일부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할 줄 아시네요. 이거 설명하고 있죠. 그림 찾기가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이 그림 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차이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애버려요.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린다고 싶어요. 먼저 흰색으로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그리고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를 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완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거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오른쪽에 레이어 창 좀 보세요. 레이어 창에 레이어가 지금 몇 개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완성 다 해보니까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 백그라운드를 뺀 17개입니다. 겨우 단지 요 정도의 그림인데 17개랍니다요. 엄청 더 많아질 계획이 많단 말 뜻이겠죠. 이렇게 관리하시면요, 내가 여기에서의 요거 하나 보기 위해서 어디에 있지 위에 왔다 갔다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 줄 겁니다. 자, 작업을 다 끊어버리세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요, 레이어는 각각에 하나씩 있지만 같은 유형의 그림으로 합치기가 아니라 그룹을 묶을 수 있었어요. 우리 왜 일러대에 보시면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은 합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룹 묶어서 관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제 거에서의 요상이에요. 요 그림은 하나로 이용될 계획인데 얘는 요 레이어와 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해 모양을 못 만들었으면 만들어져 있는 두 개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룹 묶을 때 단축키 뭐였었죠? 컨트롤 G, 그룹의 G입니다. 컨트롤 G 눌러보세요. 그룹 묶여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겁내하지 마세요. 여기에 삼각형 점을 클릭해 보시면 펼쳐지면서 보여줄 겁니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두 개를요. 그러면 이 녀석을 좀 더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룹 1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더블 클릭을 따당 누른 다음에 해 모양 아이콘 이렇게요. 해서 그 모양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화살표 눌러서 접기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만약에 저처럼 우산이나 구름까지 만들었다면 두 개를 더 만드는 겁니다. 우산 모양과 아래의 동그라미 모양을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눌러서 그 그룹의 이름은 뭐죠? 우산 모양 아이콘. 다음에 구름 모양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세 개의 그룹핑이 되어져 있는 아이콘들은요, 단지 요거 하나, 이거 하나를 그룹 묶은 것인데 사실은 이 아이콘도 하나의 세트이지 않겠습니까? 구역으로서는요. 그러면 해 모양, 제 거 기준에 주어서 해 모양, 우산 모양, 구름 모양 세 개를 또 Shift 키로 선택을 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G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어줍니다. 뭐라고요? 아이콘 세트 이런 식으로요. 하시면 그룹에 그룹이 묶인 거예요. 관리가 쉬워야죠 우리가. 그쵸? 다음 그룹을 아닙니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요령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사항 드릴게요.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을 가장 많이 보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치요?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요 그림은 요 도형과 이 이미지니까 하나의 그룹 묶으면 되겠구나. 정답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만 묶어주면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도형과 이미지와 글자를 묶어줄까요? 이게 1번 방법이에요. 즉 그룹 묶어줄 때 요렇게 하나 그룹, 요렇게 하나 그룹, 이렇게 하나 그룹을 묶을까요? 그 다음에 전체 묶을까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다음에 2번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은요, 얘네들끼리 다 묶어버리고 요거끼리 글자니까 글자 상식끼리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묶어줘야지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했습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저랑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쇼를 하고 있죠. 지금요. 자, 저는요 1번으로 했을 거예요. 1번으로.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저는 1번 한 이유가 여기에 그림 하나를 그룹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요것이 만약에 이 그림이 움직인다 하면 얘는 여기 있을 겁니까? 같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쓰는 방법에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아침 8시 30분에 텍스트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세트를요. 1번 상자, 1번의 이미지, 그 다음에 8시 30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선택해서 저는 묶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1번째 이미지 이렇게 묶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방법이죠. 12시 거 데리고 와서 또 12시 텍스트와 산책 이미지와 두 번째 네모 상자 이미지를 선택 묶어버려서 컨트롤 G 한 다음에 2번째 이미지 다시 또 마지막이 되겠죠. 3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저 보실래요? 잠깐만 보세요. 제가 2번째 이미지 그룹 묶어볼게요. 선택해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움직여볼게요. 같이 움직여요. 왜? 그룹이니까 관리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라면 전 또 한번 묶을 거예요. 1, 2, 3번의 이미지 있잖아요. 다시 묶어버릴 겁니다. 다시 세 개를 물론 그렇지 저가 실제 이게 제가 만든 작품이면 저는 안 묶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묶어버려서 이미지 세트 해버리면 이 이미지 세트만 선택해 주어도요 세 개의 이미지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이동과 관리가 편한 거죠. 네. 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묶어버린 마지막 단계입니다. 포토 다이어리 글자와 왼쪽 위에 있는 여러분들 레이어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리법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잡아서 그룹 잡은 다음 왼쪽 상단 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쵸? 이것은 우리 컴그 시작 때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정리는 해주시는 것이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니 이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토샵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포토샵으로 우리가 아트웍이라고는 휘어찬란한 그림들을 합성하고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기 위한 목표는요
툴에 대한 사항들을 습득을 하자가 일단 첫 번째 목표이고요. 툴 습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어떤 그 2D 이미지의 합성 이미지를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이냐까지가 우리의 목표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상은 없어요. 어려운 상은 없는데 이제 곧 포토샵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끝나죠. 끝마치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제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뭐가 혼돈스럽냐? 이게 일러 했던 기능이었나? 이게 포토샵 기능이었었나? 이상하다. 분명히 컨트롤 키 누르면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일러에서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요 예제 폴더 있잖아요. 폴더 중에서 여러분들 포토샵 폴더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쓰게 되어진 단축 키를 제가 모아놨어요. 텍스트 파일로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와 내일 수업에 대한 사항에 여러분들 예고를 좀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